자, 이번 문제는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지구 자기장 내, 그죠? 지구 자기장 내에 이제 정사각형 코일이 이렇게 있고, 이 코일이 지금 감긴 횟수가 얼마가 되냐면 이제 그 100번 감긴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그 이렇게 회전을 갖다가 하고 있었을 경우에, 그때 회전하는 속도는 어떻게 보면 1.50 곱하기 10의 3승 레볼루션 퍼 미닛이죠. 요거 이제 우리가 쓰게 되면 이건 이제 우리가 RPM이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지구 자기장의 수평 방향 성분에서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테슬라가 된다고 했었을 경우에 이 자기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들어오겠죠. 그 자기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랬을 경우에 이 자기장에 의해서 코일이 유도되어지는 그 최대 기전력 값을 갖다가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최대 기전력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자기장에 대한 코일 면의 방향은 어느 쪽이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그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최대 기전력 값을 갖다 해주게 되는데 이 n번 감겨져 있는 고리가 자기장 내에서 회전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그때 그 기전력 값을 갖다 구하는 게 어디 있냐면 그 페이지 750페이지, 여러분들 그 교재 보게 되면 750페이지에 보게 되면 31-11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31-11식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러니까 뭐 증명을 갖다 쭉 하면 되겠지만 거기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우리가 결과치를 갖다 놓고 보게 되면 2라고 하는 것은 NAP의 오메가,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도되어지는 기전력 값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이제 각진동수까지 해서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사인에 대한 함수로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대 기전력 값이 되는 거니까, 자, 최대 기전력 값은, 자, 사인 오메가 t가 이제 1이 됐을 경우, 자, 최대값이 됐을 때, 이것이 그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NAB 오메가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게 되면 N은 1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정사각형 코일이 되기 때문에 20cm, 다시 말하면 0.2의 자승을 갖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 대신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갖다 대입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를 갖다 해줘야 되는데, 오메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보게 되면 라디안 퍼 세컨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RPM, 다시 말해서 레볼루션 퍼 미닛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그 바꿔줘야 되겠죠? 자, 바꿔주는 거는 뭐 1학기 때 전부 다 했었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건 놔두고, 자, 레볼루션 퍼 미닛이죠? 레볼루션 퍼 미닛은 어떻게 되냐면, 자, 1회전 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회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2파이 라디안이 들어오죠? 그렇죠? 2파이 라디안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미닛은 어떻게 되면, 우리가 1분은 60초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레볼루션, 미닛 전부 다 지워지고, 라디안이 되는 거니까, 자, 요것만 사실 들어주면 되겠죠? 얼마? 60분의 2파이. 그쵸? 여기 이제 우리가 라디안 퍼 세크로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곧장 갖다 대입했으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요 값들을 갖다가 각각 넣어서 대입을 하게 되면 약 어느 정도 나와요? 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볼트가 나오네요. 그쵸? 이거 계산하면 뭐 12.6, 그쵸? 12.6 미리볼트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자기장 내, 지구 자기장 내에 그 정사각형 코일이 놓여져 있고, 이것이 그 자기장에 의해서 회전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그때 그 고리에 유도되어지는 최대 기전력 값은 12.6 미리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B가 어떻게 되냐면 최대 기전력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그쵸? 최대 기전력이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 자기장하고 그 다음에 그 코일면의 방향이, 자기장 면에 대한 코일면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고 물어봤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면 알다시피 이 여기서 유도되어지는 그 기전력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사인 오메가 t, 다시 말하면 이제 사인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결국에는 오메가 t가, 다시 말하면 얘가 사인 오메가 t가 우리가 맥시멈 값을, 최대 값을 갖게 되면은 이제 최대 기전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오메가 t가 어떻게 되냐면 90도가 되거나, 그쵸? 90도가 되거나 아니면 270도, 그쵸? 270도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얘가 최대 값을 갖다가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유도 기전력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인에 대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쵸? 결국에는 90도라든가 270도가 됐을 때
그때 그 유도되어진 기전력이 그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어떻게 되면 자기장이, 그쵸? 자기장이 코일면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자, 이렇게 그 벡터, 그쵸? 그 면적 벡터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기장 코일면에 대해서, 그쵸? 코일면에 대해서 자기장이 이제 평행하게 됐을 경우, 그쵸? 자기장이 평행할 때, 그쵸? 아니면 뭐 자기장에 대해서 코일면이 평행할 때 이제 우리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전력 값이 뭐 최소 다시 0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선 속의 변화율 같은 경우도 제로가 되는 케이스가 있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얘가 사인 오메가 t가 그 오메가 t로 해서 사인 함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오메가 t가 0도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180도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 유도되어지는 기전력 얼마? 제로. 그쵸? 제로가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그 자기선 속의 변화율도 이제 우리가 제로가 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